백화점 입구에 자동문이 열리자 아이는 두세 걸음도 채 걷지 않고 멈춰섰다. 아이 여보. 주변의 빛은 밝았고 사람들의 발걸음은 빠른데 아이의 목소리는 유난히 또렷했다. 부모는 잠시 망설이다가 허리를 굽혔다. 그 순간 질문이 떠오른다. 정말 힘들어서일까? 아니면 이미 배워버린 요청일까? 이 장면이 관객을 붙든다. 사랑과 보호의 경계가 어디서 무너지는지, 그 경계는 얼마나 얇은지. 본 내용은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 아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견디기 어려운 부모의 마음, 그 마음이 얼마나 빠르게 선택을 바꾸는지. 부모는 생각한다. 조금 업어주는 게 뭐가 문제야? 그러나 주요 사건은 바로 그 조금이다. 숨은 디테일은 타이밍이다. 나오자마자 아직 숨도 차지 않은 순간, 이때의 보호는 휴식이 아니라 신호가 된다. 아이는 배운다. 요청하면 해결된다는 규칙을. 공개적 논쟁은 즉각 열린다. 이것이 사랑인가? 과잉보호인가? 인지 부조화가 생긴다. 아이를 아끼는 행동이 아이를 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불편한 사실. 부모의 심장은 아이의 체온을 느끼며 안도하지만 아이의 다리는 쓰이지 않는다. 소리와 빛이 가득한 공간에서 발달은 잠시 멈춘다. 이 장면은 사소해 보이지만 이후의 모든 선택을 예고한다. 보호가 반복될수록 아이의 요청은 빨라지고 부모의 허리는 더 자주 굽혀진다. 영화처럼 리듬이 바뀐다. 빠른 걸음과 느린 성장. 관객은 묻게 된다. 지금 안아올린 것은 아이의 몸인가? 아니면 아이가 스스로 걷는 기회인가?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이 아래 정보는 여러 출처에서 수집하고 정리한 것입니다. 따라서 잘못된 부분이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흥미롭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더 나은 영상으로 만들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선하다. 아이가 힘들어하는 표정을 보는 순간 그 표정이 가슴을 찌른다. 사랑은 즉각 반응을 요구한다. 내가 해줄게. 그러나 이 문장은 빠르다. 너무 빠르다. 사랑이 보호로 변질되는 순간은 대개 설명 없이 지나간다. 주요 사건은 반복이다. 한 번의 업어줌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규칙이 된다. 숨은 디테일은 부모의 시선이다. 아이의 고통을 과정이 아니라 제거 대상으로 본다. 힘듦을 통과하면 생길 능력보다 당장의 눈물을 더 크게 본다. 여기서 과잉보호는 시작된다. 공개적 논쟁은 간단해 보인다. 아이를 힘들게 하는 것이 옳은가? 그러나 질문은 바뀌어야 한다. 아이를 힘들게 하는가? 아니면 아이가 스스로 힘을 기를 기회를 주는가? 인지 부조화가 부모를 흔든다. 좋은 부모라는 정체성과 아이를 독립적으로 키워야 한다는 책임이 충돌한다. 그래서 부모는 타협한다. 오늘만, 이번만. 하지만 아이는 맥락을 보지 않는다. 아이는 결과를 학습한다. 요청하면 해결된다. 사랑받는 방법은 의존이라는 규칙. 빛나는 매장 안에서 아이의 다리는 다시 쓰이지 않는다. 부모의 팔은 따뜻하지만 아이의 세계는 좁아진다. 이 장면의 여운은 길다. 보호가 늘어날수록 아이의 불편은 줄어들지만 능력은 자라지 않는다. 사랑이 깊을수록 더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보호는 약이 될 수 있지만 용량을 넘기면 독이 된다.
이 미세한 경계가 다음 선택을 결정한다. 과잉보호라는 말은 감정적으로 들리지만 의미는 정확하다. 오버프로텍션, 아이가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하게 만드는 상태다. 주요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드러난다. 부모가 없는 자리에서 아이가 멈춰선다. 엄마 없으면 못해. 숨은 디테일은 아이의 표정이다. 두려움과 당혹이 섞인다. 그동안 해냈다고 믿었던 일들이 사실은 대신 처리된 것이었음을 그제야 아이도 알아차린다. 공개적 논쟁은 여기서 본격화된다. 보호는 언제부터 발달을 가로막는가? 학술적으로는 자기조절 능력의 결핍으로 설명된다. 아이는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고 조정하는 연습을 하지 못했다. 인지 부조화는 아이에게도 생긴다. 나는 할 수 있다 는 믿음과 막상 해보니 못한다 는 경험이 충돌한다. 이 충돌은 자존감을 깎아내린다. 부모는 놀란다. 늘 잘하던 아이였는데 왜 갑자기 무너질까? 답은 단순하다. 아이는 잘한 적이 없었다. 보호는 능력을 빌려쓰게 했을 뿐이다. 이 사실은 아프다. 그러나 중요한 디테일이 하나 더 있다. 아이는 이 실패를 통해 처음으로 자신의 경계를 인식한다. 문제는 그 실패가 너무 늦게 왔다는 것. 발달은 적절한 시기에 작은 실패를 필요로 한다. 너무 늦은 실패는 좌절이 된다. 부모의 보호가 길어질수록 실패의 무게는 커진다. 이 장면에서 관객은 이해한다. 과잉보호는 아이를 아끼는 방식이 아니라 실패를 지연시키는 선택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지연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 아이의 작은 실패는 부모의 시선에서 볼 때 사소하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실패를 견디는 경험이다. 주요 사건은 백화점에서 시작된다. 아이가 몇 걸음 걷지 못하고 부모에게 업혀야 한다고 요구한다. 숨은 디테일은 주변의 시선이다. 사람들은 짧은 순간 지나가지만 아이의 발달에는 큰 파장이 남는다. 공개적 논쟁은 교육학에서 활발하다. 일부는 조금 업어주는 것이 무슨 문제냐고 주장하고, 다른 쪽은 발달을 위해서는 자기 힘으로 걸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인지 부조화가 부모를 흔든다. 사랑과 발달,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한다. 과잉보호는 자칫 아이의 자기 효능감 형성을 방해한다. 시도와 실패, 성취의 경험이 누적되어야 자신감이 생기지만 업어주는 순간 아이는 그 기회를 잃는다. 부모는 마음이 아프지만 아이의 발은 가만히 있다. 자존감과 자기관리 능력의 뿌리가 흔들린다. 아이가 자기 힘으로 목표를 달성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이해하는 경험이 필요하다. 부모의 사랑이 과잉보호로 변질되면 아이는 결국 내가 해낸 게 하나도 없다는 착각에 빠진다. 실패가 없는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부모는 이를 알면서도 순간의 안도감을 선택한다. 이 장면은 시각적, 감각적 충격을 준다. 눈앞에서 일어나는 작은 선택이 아이의 미래 자존감과 자기 효능감의 구조를 형성한다는 사실을 관객은 숨죽이며 목격한다. 아이의 자기 효능감은 시도와 실패, 그리고 성취의 반복을 통해 형성된다. 주요 사건은 놀이터에서 발견된다. 아이가 혼자 그네에 올라서며 처음으로 스스로 밀고, 흔들고, 내려온다. 숨은 디테일은 부모의 관찰 방식이다. 칭찬은 단순한 잘했다가 아니라 네가 스스로 해낸 것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공개적 논쟁은 자존감 형성과 사회정서 학습, SEL은 핵심 연결고리를 드러낸다. SEL은 단순히 친구와 잘 지내는 기술이 아니다. 자기 알기, 자기 관리,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통해 아이는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행동을 조절하며 결과를 받아들이는 방법을 배운다. 인지 부조화는 이 시점에서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생긴다. 부모는 사랑해라고 느끼지만
동시에 너무 힘들까라는 두려움과 맞선다. 아이는 자신이 능력이 있다고 믿지만 보호받는 과정에서 실제 시도는 줄어든다. 반복되는 작은 성공과 실패가 없다면 자기 효능감은 공허하게 남는다. 부모가 모든 결과를 대신하면 아이는 나는 할 수 없다는 감각만 쌓인다. 그 결과 자존감이 낮은 아이는 더 이상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지 않고 자신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다. 관객은 이 장면에서 배운다. 작은 시도와 실패, 그리고 이를 격려하는 부모의 언어가 아이의 미래 능력과 자존감을 결정한다는 것에 부모의 언어와 반응은 아이의 내면 세계를 형성하는 결정적 요소다. 주요 사건은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그림을 부모에게 보여주는 순간이다. 숨은 디테일은 부모의 질문 방식이다. 이게 뭐냐가 아니라 왜 이 색을 골랐니? 이 소재를 선택한 이유가 뭐야? 라는 질문은 아이가 스스로를 성찰하게 한다. 공개적 논쟁은 부모의 평가와 존중의 차이다. 평가 중심의 반응은 아이를 위축시키고 존중과 질문 중심의 반응은 자기 이해와 자기 관리 능력을 길러준다. 인지 부조화는 부모와 아이 양쪽에서 발생한다. 부모는 결과를 보고 판단하지만 아이는 그 과정에서 자신을 이해한다. 이 과정이 쌓이면 사회정서 학습, SELES 핵심 역량인 자기 알기, 자기 관리, 책임 있는 의사결정이 발달한다. 아이는 자신의 능력을 실험하고 실패와 성공을 경험하며 자기 효능감을 형성한다. 부모가 지나치게 개입하면 실패의 경험이 사라지고 아이는 자신을 낮게 평가하며 자기 비판적 성향을 갖는다. 그러나 적절한 격려와 질문을 통해 아이는 자신의 시도와 노력, 결과를 연결하여 자존감을 높인다. 작은 그림 하나가 아이의 미래 능력과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순간이 된다. 관객은 이해한다. 부모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사랑과 보호가 아이를 성장시키거나 제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초등학교 3, 4학년이 되면 아이의 시도와 실패는 더 명확해진다. 주요 사건은 놀이 활동 중 나타난다. 아이들이 팀틀을 시도하지만 실패할 때 부모의 반응이 관건이다. 숨은 디테일은 칭찬과 격려의 방식이다. 시도 자체를 인정하고 실패해도 괜찮아, 다시 해보자 라고 말해야 한다. 공개적 논쟁은 부모가 성취만 강조하는 문화와 아이의 노력과 시도를 인정하는 문화의 충돌에서 발생한다. 인지 부조화가 다시 작동한다. 부모는 아이의 성공과 안전을 동시에 바라지만 아이는 자신의 노력과 능력을 평가받고 싶어 한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아이의 자기 효능감은 점점 강화된다. 실패를 견디고 반복 시도를 통해 스스로 성취를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과잉 보호가 개입하면 아이는 시도 자체를 포기하게 된다. 엄마가 해주니까 내가 할 필요가 없어 라는 학습이 누적된다. 결국 자기 효능감과 자존감이 낮아지고 사회적 도전에도 소극적이 된다. 관객은 깨닫는다. 부모의 개입이 과도할수록 아이는 실패를 통해 배우는 기회를 상실하고 장기적으로는 자신감을 쌓지 못한다. 이 장면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작은 선택 하나가 아이의 내면과 성장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부모의 기대와 사회적 기준은 아이의 자기인식에 깊이 스며든다. 주요 사건은 숙제와 과제 수행 과정에서 드러난다. 숨은 디테일은 부모가 성취보다 과정에 집중하는가, 결과만 보는가의 차이다. 왜 이렇게 못했어? 라는 비난은 아이의 자기 비판적 성향을 강화한다. 반대로 어떻게 했는지 이야기해볼까? 라는 질문은 아이가 자신의 전략과 과정을 성찰하도록 돕는다. 공개적 논쟁은 부모의 목표 설정 방식과 아이의 자율성 충돌에서 발생한다. 인지 부조화가 부모와 아이 사이에서 공존한다.
아이는 스스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부모의 과잉 개입은 시도와 실패를 방해한다. 사회정서 학습에서 자기 알기와 자기 관리 능력은 이러한 경험에서 발달한다. 아이가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경험해야 자존감과 자기 효능감이 높아진다. 부모가 이 과정을 존중하고 실패를 허용하며 동시에 격려한다면 아이는 자기주도적 학습자가 된다. 반대로 실패를 제거하고 결과를 대신 제공하면 아이는 무력감과 자기의심을 체험하게 된다. 관객은 알게 된다. 평범한 일상에서 부모의 선택과 언어 하나가 아이의 성격과 자존감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그리고 실패와 도전이 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임을. 마지막으로 남는 교훈은 부모의 태도다. 주요 사건은 아이가 혼자 문제를 해결하는 순간에 나타난다. 숨은 디테일은 부모의 시선과 반응이다. 잘했어. 네가 해냈구나. 라는 확인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아이의 자기 효능감과 자존감을 강화하는 핵심 장치다. 공개적 논쟁은 끝없이 이어지지만 핵심은 명확하다. 실패를 제거하는 사랑이 아니라 실패를 경험하게 하고 그 과정을 지원하는 사랑이 진정한 발달을 만든다. 인지 부조화는 아이에게도 부모에게도 동시에 작용한다. 부모는 보호와 사랑의 간극에서 고민하지만 아이는 그 간극에서 스스로 성장한다. 반복되는 작은 성공과 실패, 격려와 성찰, 질문과 존중이 쌓이면 아이는 자기주도적 학습자이자 자기관리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자란다. 과잉보호는 순간의 안도감을 주지만 장기적으로 아이의 성장을 가로막는다. 관객은 깨닫는다. 사랑의 진정한 목적은 보호가 아니라 아이가 자신을 이해하고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며, 실패와 도전이 없는 삶은 결코 아이를 강하게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마지막 페이드아웃은 고요하다. 아이가 혼자 힘으로 발을 디딘 모습, 부모가 조용히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그 속에서 생겨나는 자신감과 자존감. 어쩌면 한 번의 선택과 격려가 아이의 내일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 남는다.